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11월의 첫날을 맞이했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할로윈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영향일까요?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빅테크 실적, 앞으로의 영업이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아마존 추가적으로 빅테크 실적을 받아들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 중국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시간외에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앞으로의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코멘트 하에 시간외에서 상승으로 또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간밤에 1%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그런 영향 하에 국제유가의 상승도 함께 눈여겨볼 만합니다. 어제, 오늘 심장이 벌렁대는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뉴스들 하나 가지고도 길게 풀어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뉴스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듯하니 오늘 집중해서 브리핑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장 내용부터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결론적으로 바라보면서 느낀 것은 가뭄이다. 수급이 정말 메말라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코스피 하락에 1.5% 하락에 영향을 줬던 것은 고려아연 이슈나 체코 원전에 대한 노이즈 영향, 원전주들의 하락 등이 좀 영향을 줬죠. 대형주 전반이 부진했던 가운데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어제 이런 내용들을 소화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1.4%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권부터 50위권까지 쭉 한번 봤는데 오른 종목이 고작 6개에 불과했습니다. 명확하게 대형주가 조금 약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올랐던 생존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메리츠금융지주, 한국전력, 삼성전기 등인데 이들 모두 다 상승폭이 1%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보합으로 겨우 버텨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실적도 조금 아쉬웠고 체코 원전 계약 보류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는 즉각적인 반박을 했죠. 한수원은 3월 계약에 차질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나 어제장에는 단기적인 부담감과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의 욕구 등이 맞물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정기술 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었죠. 속보가 나왔습니다. 체코 당국이 프랑스와 미국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렇게 하루 만에 기각 소식을 전할 거면 어제 좀 즉각적으로 반박을 강하게 해줬으면 어제 이런 흐름이 좀 불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3월 최종 계약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의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다만 항소를 이 두 곳에서 하게 될 경우 항소시는 결정까지 최종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언론상에 같이 보도가 되기도 했죠. 무튼 노이즈가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장에 그런 원전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살펴봐야겠고요. 이 대우건설, 한정기술, 한정-KPS 어제 하락분을 돌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인 뭔가 해명의 목소리들을 냈죠.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 등의 종목군들이 덕분에 좀 올라줬고요. 거기에 비트코인 테마는 한동안 강했었다가 트럼프 미디어의 하락 소식을 접하면서 떨어진 채 마무리를 냈습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곳과 좋았던 쪽이 이렇게 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코스닥 쪽의 특징주 본다면 LNF를 꼽았어요. 5%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요.
있었고요. 리튬주들도 괜찮았는데 미래산업이 상한가 가면서 중첨 등의 종목들 같이 따라갔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는 보로노이, 네이처셀, HK이노엔 등이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개별 종목이나 기업들에 좀 더 초점 맞춘 어제장의 시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무엇보다 어제 시장에서 많이들 주목했던 것은 삼성전자일 겁니다. 잠정 실적 때 나름의 반성문스러운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이슈가 됐었죠. 그동안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소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SK하이닉스의 승기이지만 한 번씩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로 어제는 자금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올라갔고 하나마이크론, 두산 테스나 등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와 함께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죠. SK하이닉스 어제 4% 하락이었습니다. 두 종목의 엇갈린 흐름이 관련한 밸류체인에도 일부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이스페타시스는 어제 급락이 좀 컸죠. 유상증자 관련한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유언비어일 것이다 라며 소명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네요. 무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다들 이미 접하셨겠죠. 최근에 대만의 외신에서 엔비디아 퀄콜 조건부 좀 승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하루 이틀 삼성전자가 그 덕분에 힘을 내기도 했었는데 어제 거기에 좀 부합될 만한 내용을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기대를 한켠에 잡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의 실적 앤 컨콜 내용들 들여다보시죠. 반도체 사업 부분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했던 수준이었죠. 앞으로가 어떨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밝혔습니다. 보수적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가격 방어를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HBM과 서버용 DDR5 같이 돈이 되는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고요. 주요 고객사의 퀄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완료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NVIDIA 퀄 승인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놨죠. 4분기 중에 판매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HBM 사업 내에서 지금 HBM3E 매출이 10%에 불과한데 이것을 4분기는 5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AMD 통과 외에도 엔비디아까지 한번 잘 진입해 보겠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인 HBM4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증설보다는 전환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정의 변화가 꽤 많을 것으로 시장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공정 변화가 많다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 진영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적으로 파운드리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것은 TSMC와의 협력 가능성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선순위로 내년엔 여기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를 건설하고 HBM 후공정 투자를 하고 중장기 클린룸을 선 확보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클린룸 얘기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클린룸 관련 종목들이 탄력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그리 의미 있는 시세는 아니었습니다. 무튼 이러한 변화들 포착되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새로운 신규 폼팩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전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실적 내용에서 컨콜의 조금 달라진 모습들을 일부 보여주며 기대치를 살짝 키운 삼성전자이죠. 컨퍼런스 콜 내용 등을 좀 접하고 나서 느낀 것은 첫 번째, 삼성이 조금 변하긴 했다. 아무래도 위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1부터 10까지 우리가 다 해서 공급할 거야 라는 인식을 조금 바꿔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존의 레거시는 일부 내려놓고 수익이 되는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들어갔죠. 그리고 TSMC와 협력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면서 일부 되는 쪽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부장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의지 또한 느껴볼 수 있는데요. 조건부 승인을 해줄 만큼 엔비디아는 지금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설계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달이 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의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입지 또한요. SK하이닉스나 혹은 오픈AI나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결국에는 TSMC로 무언가 귀결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SMC가 가장 강력한 AI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어제는 TSMC와 좀 더 연결되는 종목이었죠. AD테크놀로지 등의 종목들이 시세적으로도 굉장히 강하기도 했습니다. AD테크는 어제 장중에 26%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흐름들 발견되는 종목들을 늘려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어찌해야 할까요? 증권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아침까지 업데이트된 보고서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의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지금 더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고요.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HBM 성장 등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매수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와 BNK투자에서는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가는 낮춰 잡는 흐름이고요. BNK투자 8단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는 블랙웰 전부 다 12단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있다라는 점을 담아서 하향 조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다수가 이번에는 공급량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전략을 취하는 삼성전자에 대해 나름은 그래도 긍정의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느 정도를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이 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대응할까 아니면 소부장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부품 쪽, 시스템 반도체, HBM 진영 전반적으로 한미반과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눈에 띄었던 게 HPSP가 4% 올랐고 ST가 9% 빠진 흐름이 있는데 장 마감 이후에 속보가 전달이 됐죠. HPSP가 ST와의 특허 심판 소송에서 승소를 거둬들였다. 작년 8월부터 진행됐던 내용인데 HPSP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HPSP에 좀 더 힘을 실게 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불확실성 해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파크 시스템즈 어제 4% 올랐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방송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월 21일 방송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경쟁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나노 경쟁 수율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원자 단위의 미세 검사가 중요해지고 원자 현미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파크 시스템즈에 대해 하나증권이 목표가 31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나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자리를 최근에 좀 지켜내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힘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소부장단에서도 기업들의 보고서 보시면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30일이었죠. 박앵커의 연결고리에서 중국의 이 10조 위안 부양책 발표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전달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경기 측면에서는 철강이나 화학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 측면에서 소비재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이 뚜렷하게 기댈 언덕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중국 쪽도 관심을 좀 둔 듯합니다. 왜냐하면 11월 4일과 8일에 진행되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의류, 음식료, 엔터, 면세, 화학 등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화장품도 강했습니다. 어제 APR 거래가 재개됐고요. VT의 중국 진출 기대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아모레 퍼시픽이
정말 기대가 없었는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 화장품주들의 강세를 이끌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시간에 9.9% 상승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줄 것이고요. 10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오늘 발표되게 됐겠죠. 10월 달 동안 어땠다 내용이 나올 겁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화장품이나 전력 쪽에는 센티 측면에서 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도 같이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욕으로 넘어옵니다. 할로윈의 공포.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이 2% 이상 빠졌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이것이 제기가 됐네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네버엔딩 AI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한동안은 AI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분위기였다면 막대한 지출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데 한 번씩 이 내용이 치고 들어오죠. 오늘도 그 불안이 조금 가중되면서 빅테크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미국의 대선 이벤트 당장 앞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발표됐던 데이터 등은 무난했습니다. 고용이나 혹은 PC 물가 데이터 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이 엄청 집중할 만큼 중요한 대목은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지표가 나오고 나서 경기가 괜찮구나라는 인식 속에 조금 올라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면서 국채금리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0.4% 정도 상승에 그치기도 했네요. 자, 유가는 지정학적 불안 등의 내용을 담고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 보실까요? 반도체 쪽,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회계 쪽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거래 연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AI 지출에 대한 부담감 등이 언급이 되면서 빅테크가 그럼 이제 부담을 느껴서 AI 지출을 아끼면 어쩌지라는 우려감이 반도체 진영을 끌어내렸습니다. AMD, 마이크론, ARM, TSMC 등의 하락이 있었고요. 엔비디아 4% 이상 빠졌습니다. 반도체 상승이 조금 과도했다라는 평가와 아무래도 고객사인 슈마컴의 이슈가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슈마컴의 12% 하락과 엔비디아 4% 하락이 다소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분기 전망에 대한 실망감이 좀 드러났었죠. 그리고 대형 기술주 전반이 내려가면서 6%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를 꼽아봤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6% 상승세에 나타냈고요. 리오토는 3분기 차량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줄고 있다라는 이슈 속에 13%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뉴욕장 자체는 그리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빨갛게 피바다색이 진행이 됐는데 코스피가 이 색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 빅테크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도체 금융당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빅테크의 전멸, 메가캡 종목들이 1에서 6% 하락하다 보니 당연히 나스닥이 2% 이상 빠질 수밖에 없겠죠. 실적 내용보다는 가이던스가 어쨌는가 혹은 자금 지출이 어떤가에 대한 부담 등에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메타 등에 대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시 매수 기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빠졌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장 폐지 나스닥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등이 자극되고 있죠. 그리고 번스타인은 AR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빅테크 지출 둔화에 대한 우려 등도 같이 영향을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4% 빠졌고요. 자동차 칩 가격에 대한 전망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ST마이크로 측에서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이고요. 또 리오토가 가격을 낮췄다라는 소식에 결국에는 전기차 진영도 가격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는 게 부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이 등장했죠. 그래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도 같이 내려갔고요. 우버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9% 빠졌는데 우버는 또 이런 로보택시 사업 등을 앞두고 있는 우버의 부진이 테슬라에게는 또 악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밤사이 3% 밀렸고요. 자동차 칩 종목들도 같이 빠졌네요. 자, 미주호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이런 상황이면 슈마컴의 고객사들이 델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델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델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빠졌고 그 전 거래일은 델은 상승으로 끝이 났죠. 자, 엔비디아는 슈마컴 이슈 그리고 헤릭스가 막판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뉴스 이런 내용에 영향받으면서 떨어진 채 끝났습니다. 어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조금 기운이 괜찮았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어떨지 봐야겠죠. 시간의 뉴스들, 빅테크 실적을 어떻게 전달드릴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은 매출 예상을 상회했는데 맥과 아이패드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부진했고요. 중국 쪽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진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고 주가는 2% 시간외 하락을 기록했죠. 자, 반면에 인텔은 실적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출, 가이던스, EPS가 모두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해고로 인해서 비용 절감 효과 등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텔의 주가는 시간에 8% 급등이었죠. 자, 아마존은 예상 상위 실적을 냈습니다. 북미 매출이 꽤 괜찮았대요.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실적이 괜찮긴 한데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평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 가이던스에 대한 호평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5%. 그러니까 애플을 제외하고는 인텔과 아마존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내용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플의 내용은 애플 관련주로 조금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의 부진을 예상해봐야 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뉴스로는 지금 압도적으로 10월 내내 트럼프가 당선될 거야 라는 분위기였는데 일부에서 300여 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했더니 반반이던데? 라는 느낌의 내용이 나옵니다. 해리스가 막판 뒷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대선이 이제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엎치락뒤치락 당분간의 이야기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머크가 호실적을 냈습니다. 키투루다 신제품 덕분이었다라고 하는데 머크 하면 떠오르는 국내 종목 알테오젠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연결고리입니다. 단독 뉴스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이 2개나 들어가 있죠. 삼성의 HBM3 이 8단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특정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그 기대의 연속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지금 선택과 집중하고 있죠.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는 약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데 파운드리 라인을 추가 셧다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적자 축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HBM 혹은 삼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체코가 프랑스와 미국의 다시 한번 제기했었던 진정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죠. 국내 원전사들 어제 하락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체코 관련해서 원전 사업 지금 한정기술, 두산에너, 대우건설, 한정 KPS로 압축되는데 이들의 회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 원전 밸류체인은 이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어제 양자기술산업법 11월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양자 전략의 출범입니다. 개별 트레이딩단의 내용이니까요. 관련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죠. 자, 그 밖에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냈는데 전부 다 부진했습니다. 실적 기대 자체는 그리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일단은 실적 부진의 시간 외 시세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다 2에서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효성그룹주들이 시간 외 실적을 냈는데 너무나 괜찮았습니다. 효성 순이익은 2093% 증가했다고 하네요. 효성중공업 부분의 전력이 호조를 보여줬고요. 효성화학의 적자폭이 감소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시간 외 시세는 강력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다 상승으로 얼추 진행이 됐고요. 효성 TNC도 어려운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은 상회하는 정도, 어느 정도 맞춰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효성 TNC 업황이 회복될 경우 주가도 회복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효성 중공업인데요. 대형 변압기 3사 중에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분기 처음으로 4자릿 수익, 중공업 마진이 14%, 중공업 쪽이면 전력입니다. 역대 최고 마진을 기록했고요. 부진했던 건설 쪽도 되돌렸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하나증권이 목표가
52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HD 현대일렉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소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등이 등장하고 있네요. 때마침 JP모건에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어제 종가 대비해서 5만 원 정도 더 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전압 장비의 마진을 좀 높게 평가했고요. 해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미국 공장 가동률 증가의 포인트를 잡고 있네요. 효성중공업 회복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앞서 지정학적 리스크 헤어낸코 오프닝 말씀 주셨다시피요.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미국 대선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냈고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 수요일에 이제 투입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 체크해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장 막판 직전에 실적 냈죠. 컨센 스트리트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특히나 방산 OPM 이 수익률 부분이 26.6%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죠.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 44만 원을 유지했고 실적이 에어로스페이스다라며 셀트레가의 호실적까지 같이 언급하고 시가총액 20조 전혀 과하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 특징주단에서 셀트레가이가 예상을 하회하긴 했으나 흑자 전환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장중 8% 급등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레가이를 함께 포함해서 우주항공 쪽 내용을 보면 KB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의 결론은 결국 우주가 잡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원하는 자율주행, 결국에는 통신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위성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X 등이 있다. 로켓 발사, 위성통신, 다이렉트 투 셀 이 모든 분야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것을 반영해서 미국에서는 관련한 우주항공 기업들이 뜨거운 테마를 이루고 5월부터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 우리는 못 간 이유, 아쉽게도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11월에 금투세 불안이 어느 정도 낮춰지게 된다면 만약 유예와 폐지가 온다면 우주항공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드렸고요. 이번 주 정말 길죠.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한 주였습니다. 빅위크 끝나가네요. 오늘 이제 빅테크 실적들 소화하면서 국내장 바라보셔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HD현대 혹은 LNF 등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통계 보셔야 되고요. 밤에는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다음 주는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주 연차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쁜 한 주가 진행될 것 같아서요.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같이 관련 내용들 정리해 가도록 하죠. 자, 시장에 대한 흐름들 파악해 봤고요. 오늘 섹터 뉴스는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기업들 소식들 전달해 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쏟아지는 한 주이다 보니까 어제도 시간외에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 화장품주들이 있었는데요. 기대감을 끌고 가고 있는 화장품주, 과연 11월에는 반전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사실 10월 한 달 동안 화장품 관련주들, K뷰티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랑자가 방랑을 끝내고 돌아오는 걸까요? 한국콜마, APR, LG생활건강,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까지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 그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선봉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서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의 하락폭이 20%가 넘어갔던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반등이 예고되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 내용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간외에서 주가 반응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상한가 시간외에서 안착을 했고요. 아모레G 우선주 그리고 아모레G도 역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밖에도 토니모리, 삐아, VT, 한국화장품제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간외 주가 상승을 큰 폭으로 만들어낸 만큼 오늘 아무래도 시초가부터 좀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전반적인 센티멘탈이 약간 훼손된 관계로 시초가 대비해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으나 화장품주들의 11월의 반전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외의 시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랑자의 선봉에 서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이름에 걸맞게 태평양을 건너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 효과로 인해서 이 서구권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코멘트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를 끌어안았지만 지난 분기에는 이 부분이 비용으로만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면서 실적에 반영된 그 숫자가 굉장히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을 들여다보니까요.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회하기는 했습니다만 YOY 기준으로 10%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50% 그리고 YOY 기준으로 278%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39.5% 전년 동기 대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순이익,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죠. YOY 기준으로 151% 성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면세점에 좀 주력을 했었던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이라던가 뉴커머스 이런 오프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주요 브랜드로는 헤라, 아이오페, 에스트라, 라보에이치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브랜드 또는 실제로 사용하고 계신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미주 매출의 성장세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세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미주 매출은 YOY 기준으로 108% 성장이었고요. 유럽과 중동 지역을 비롯한 아프리카 관련한 매출은 339% 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장세를 안고 아모레퍼시픽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급격한 상승폭을 쌓아 올려줬던 것이죠. 물론 아직도 아쉬운 것은 중화권 매출입니다. 주요 이커머스 채널 거래 구조 변경과 또 오프라인 매장 정예화로 인해서 매출이 역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모레가 추구하고 있는 추구미 결국 미국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해외 지역별 매출이 미국에서 이렇게나 잘 나왔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역시 미국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단연코 북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알엑스를 필두로 한 미국 지역에서의 성과가 돋보이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호실적, 그러니까 많은 판매량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에도 역시 반영이 됐고요. 국내 면세점 매출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북미 할인 행사와 같은 이런 좀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행사들을 적극 공략하는 전략으로 이어졌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 때문인지 고가 브랜드보다는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 듀프 소비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성비 제품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 코스알엑스를 인수하는데 조금 출혈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의 전략 수정이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겠죠. 자, 그와 함께 비교해 볼 만한 간밤 나온 실적, 에스티로더의 실적입니다.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기준 실적이고요. 매출이 4.5% 하락, EPS는 7% 상승이었습니다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매출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 부진 역시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화장품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모레퍼시픽도 밸류업 공시 예고를 했습니다. 4분기 중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도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 기업들 앞으로 실적 발표 속속 내놓게 될 텐데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저희가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월 11일에 전달해드렸던 투자뉴스 7 자료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특히 주목해 보실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네즈 립 글로 위밤 역시 아모레퍼시픽이 브랜드와 제조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라네즈의 이 브랜드 가치가 미국에서 성장을 하게 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네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글로이 립밤이 굉장히 또 흥행을 많이 했습니다.
합니다. 실적 반영에 당연히 됐고요. 3위에도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가 올라있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제닉이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이렇게 브랜드사와 제조명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체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100위권 내의 제품들 리스트고요. APR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VT를 과연 중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VT의 리들샷을 중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냐가 최근의 화두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왓슨 3,800개 점포에 입점이 예정되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리들샷은 아니고요. 폼 클렌저나 클렌징 오일 쪽으로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VT의 리들샷을 공식적으로 만나보게 될 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화장품의 생태계입니다. OEM, ODM 기업들, 브랜드사, 원재료 부자재 기업들 리스트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캡처를 해놓고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달에는 화려한 좀 부활이 예고되는 기업들이 몇 종목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필두로 해서 일단 오늘 시간 외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11월 한 달 동안 기대감을 안고 가는 기업들 계속해서 화장품 쪽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조선 기업들도 실적 발표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하나오션의 실적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 헤드로 화나오션이라고 달렸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HD 한국 조선해양을 필두로 해서 HD 현대그룹의 이 조선 관련한 기업들은 매우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컨퍼런스 콜 내용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환율에 대한 언급은 하나오션도 언급을 했습니다. QOQ 기준으로 11달러당 11원 50전가량의 환차손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강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환차손 발생한 부분을 좀 상쇄했다라는 코멘트를 컨퍼런스 콜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차손 부분에 대한 상쇄 부분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40억 그리고 HD 현대미포의 경우에는 20억가량으로 상쇄가 됐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생산성은 공장 안정화로 인해서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대산업재해라던가 이슈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 부분이 이번 실적에 반영되면서 좀 실망감으로 이어졌는데요. 한국조선해양그룹의 경우에는 그와는 반대로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특수선 사업의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 견조하게 나타났고요. 엔진 부분도 이제 회사를 하나 끌어안으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코멘트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조선 관련해서 약간의 센티멘탈이 훼손됐던 부분이 중국이 캐파를 늘린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품질 문제라던가 인력 문제 여러 가지 해결 여부를 중국 내에서 잘 헤쳐나가는가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 잔고는 많이 채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좀 성급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런 코멘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조선 밸류체인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 대형 선사들이 이미 발주를 끝냈다 또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위 티어 선사 발주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조선의 이 빅사이클을 기대하게 되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술력이 중요한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제조, 엔진, 피팅 밸브, 본행제라던가 여러 가지 설비 부분까지 함께 종목들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실적 시즌이고 또 큰 기업들의 실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브리핑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항상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나 이벤트 소식 등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더욱더 바쁘실 겁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자세하게 시장 전략 챙겨볼게요.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내 장 흐름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이 눈에 띄었었고요. 화장품이나 코스닥 쪽의 일부 종목들 꽤 괜찮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 그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장의 분위기에 뉴욕장의 3대 지수의 하락, 나스닥의 급락, 빅테크의 이런 큰 요동은 좀 부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씩 그 감이란 게 작용할 때가 있는데 네. 전거래일부터 미국 시장이 이 감에 의존을 해봤을 때는 좀 쎄했어요. 네, 쎄한 흐름이 있는 와중에 네. 이게 왜냐면 보통 이 감이란 게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때가 시장에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3분기 실적 시즌이니 실적에는 반응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게 과연 불확실성을 어떻게 감내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선 전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와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약 4.3%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달 금리에 대한 부담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크로 지표는 좋았어요. 고난 PC 같은 경우는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해석해보고 추후에 대응을 열어두는 부분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대선이 마무리되는 기점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주식을 늘릴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 속에서 빅테크 쪽 같은 경우도 우리 저번 분기에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이 캐펙스 투자가 지속되면서 과연 이거를 그 이익으로 회수가 가능한가 이게 물음표였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다들 실적은 좋았어요. 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톤의 조절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조정이고 그다음에 2분기에 중심이 되었던 이 캐펙스에 대한 물음표는 다 풀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빅테크 또한 최근의 주가 조정, 그다음에 4분기 실적에 대한 톤 조정은 원래 계절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대선 이후에 빅테크 쪽도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열어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납득과 공감이 되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지금 나온 내용들이 그리 엄청 저희가 특별하게 여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걸 열어놓고 진영하겠다. 그러면 빅테크는 빅테크고요. 빅테크 걱정은 저희 뭐 그리 크게 하지도 않습니다. 네. 국내에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관심 받았다고 하이닉스 밀리고 그렇다고 네. 삼성이 쫙 치고 나가주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톤이 삼성전자가 조금 달라진 것에 대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달라질 때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소부장 진영도 같이 힘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부장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답변을 주신다면 아직도 하이닉스에 조금 더 우위를 두시나요? 물론 삼성전자도 보유는 보유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굳이 한 종목 더 골라줬다면 하이닉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우리가 뭔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했는데 계속 못 되고 있어요. 뭐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못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못 되고 있는 상황이 잘 돼야지 신뢰를 제가 얻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된다 하면서 기점은 10월이었는데 못하고 이제 12월을 얘기를 하고 있어. 12월, 2개월 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속으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죠.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깔끔한 건 주식시장에서 깔끔한 거는 불확실성 해소되는 거 보고 그때 매수를 단가를 더 주고도 하는 게 편해요. 또는 그 이전에 주가가 달라지는 힌트를 줄 겁니다.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어제처럼 윗꼬리를 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양봉 형태가 나오는 그런 주가의 힌트를 줄 거거든요. 통통한 양봉이요. 네. 네. 그걸 활용하면서 보는 걸로 하고요. 네. 뭐 HBM3 뭐 조건부 승인 여기에서 이제 연말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삼성이면 충분히 해낼 겁니다만 주식 시장의 참여자 관점에서는 불확실성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공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심리적인 면에서 SK 하이닉스 당연히 빠지죠. 왜냐하면 시장이 좀 다분화될 수 있다 보니까 빠지는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그 대형 반도체주보다는
이제 장비주 밸류체인 HBM 뭐 밸류체인 장비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우리 M15X죠. 그쪽 네. 이제 장비 반입을 내년 중반쯤에 할 거거든요. 내년 중반이다 보니까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은 올해보다는 내년 상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에 장비주 쪽에 무게를 두고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테크윈과 YC는 그러면 보유자는 계속 오케이 보유입니까? 네, 여전히 보유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 어드반테스 실적 발표를 했었죠. 놀라웠죠. 어드반테스 매우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캐파를 다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뭐 국산화에 대한 욕구는 있는 거고 해서 뭐 테크윈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HBM이 진행이 잘 된다라고 네. 하면 YC는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어제 속보로 그 반도체 장비 국산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때마다 HPSP도 한 번씩은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노이즈가 있었다가 네. 어제 속보로 이제 ST에게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어쩔까요? 제가 픽 종목으로 오늘 HPSP를 하려고 했어요. 네, 하려고 하셨는데. 네, 하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을 한 이유가 어제 그런 기사가 먼저 나왔다는 게 너무 열받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당연히 개연성 같은 경우가 보면 주가는 엊그제 뭐 예스테에 무게를 뒀지만은 어제는 HPSP가 그렇게 주가 반응을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서 뭐 항소 요인은 존재하기는 하지만요. 이번에 처음에 판결 난 부분을 뒤집을 요인은 났기 때문에 HPSP 쪽에 무게를 두고 충분히 오늘 매매를 활용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은 이성홍 이사님은 약간 MBTI 기준으로 T 성향의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은 네. F 성향의 답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약간 쎄했던 감도 소개해 주셨고 네. 약간의 분노하신 포인트도 잡아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장과 빅테크 실적, 반도체 얘기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화장품, 조선, 우주, 애플 관련한 얘기들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흔들릴 때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일부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단 말이죠. 실리콘2, VT 이런 종목들이 회복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여러모로 좀 좋은 기대감의 아모레퍼시픽 실적에서 네. 시간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대에 대해서 낮았죠. 왜냐하면 중국 법인 같은 경우가 계속 이익이 못 올라오고 있고 비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뭐 찍어 살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세부 내용을 보면 국내 긍정적, 그다음에 코스알엑스 중심의 미국이 영업이익률이 30%예요. 그다음에 중국 법인은 회복이다 보니까 우리 두 가지를 발라내서 보는 겁니다. 국내와 미국 이쪽을 살펴보면 나머지 화장품주도 지금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주가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면 살펴보면 뭐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강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혜연 앵커가 이제 조선 섹터를 브리핑하고 나가면서 제가 한 줄로 조선 섹터 이번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했더니 한을 풀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나갔어요. 네. 조선은 어떨까요? 실적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업 방향을 보더라도 조업 일수가 뭐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면 뭐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크게 없어요. 시장에서는 신조성과 같은 경우가 살짝 조정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그 산업재의 주기, 긴 주기를 보자고요. 뭐 60일선 기준으로 다른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해당 종목은 한 200일 이런 주기를 늘려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고부가가치선 선박 LNG 그다음에 HD그룹 쪽의 실적 발표를 보면 현대미포랑 사무가 단연 좋았어요. 이 부분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았던 쪽으로 딱 골라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짤막하게 우주나 애플에 대해서는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우주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이고 애플은 이번 분기 실적은 크게 신경은 안 쓸 겁니다. 네. 인텔리전스 탑재한 부분에 실적이 반영되는 다음 분기 내년을 바라볼 것이라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이번 실적에 대해서 다들 기대치도 그렇게 네.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자, 오늘 중요하게 보시는 종목은 화장품 쪽이고요. 압축된 종목으로 한국 콜마 살펴주시네요. 어떤 게 제일 예뻐 보였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오고 반응을 할 때 그 기업의 주사업 매출이익이 뭔지 봅니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까 우리도 짚고 갔지만 국내 부분의 실적 호조, 그다음에 중국 법인의 이제 턴어라운드,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 수치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쪽에 사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좀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3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이 전망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준 만큼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예상외의 실적, 즉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목표가는 75,000원을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65,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75,000원의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원전 쪽에서 두산에너가 어제 하락했으나 이제 속보 소식이 들려와서 체코에 좀 적극적인 나름의 의지가 들려왔어요. 이제 두산에너 보유자는 그냥 보유할까요? 우리가 원전은 만약에 국내 프로젝트, 국내에서 해외 나가는 프로젝트 대형 원전 쪽에서 노이즈가 생겨서 빠지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네. 이 트렌드는 대형 원전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도 연말부터 진행을 할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도 수주가 가능함에 따라 긍정입니다. 여전히 긍정입니다. 네, BHI나 두산에너빌리티도 기존에 말씀 주셨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 살짝 여쭤봤었고요. 세트레가이 등등 이제 말씀 주셨던 종목군에 대한 AS는 방금 답변으로 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